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유아임용 최종 합격생입니다. 우선 저는 올인 재수로 공부하였고 평가원 지역에 이번에 응시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합격자 사례 발표를 할지 말지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 저도 다양한 수기를 보고 또 읽으며 도움을 많이 받은 만큼 저의 이야기로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아임용 합격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계신 선생님들을 응원하며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간단하게 6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개강론 파트입니다. 저는 기본서를 주기적으로 회독하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강의를 다 듣고 난 후에 기본서를 읽으며 오늘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도 하고 또 꾸준히 읽으며 사소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가져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동건쌤의 요약 자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해하고 암기한 내용들이 구조화되어 있는 것들을 보며 서랍 정리를 하듯이 머릿속을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기한 내용들을 직접 말로 뱉어보고 또 설명하듯이 이야기해보면서 저의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잘 되지 않거나 혹은 잘 떠오르지 않는 것들은 기본서와 구조화를 다시 회독해보며 이해해 나갔습니다. 다음으로는 논술인데요. 논술은 정말 많이 연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논술을 쓰려고 하면 정말 막막하고 쓰면서도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많았었는데요.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주 3회 논술 짝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항상 9시에 시작해서 시간을 맞춰서 시작하는 연습을 했었고 또 초안을 작성할 때부터 가지수가 잘 채워졌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논술을 쓰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 마음이 느슨해져서 빠뜨리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점표를 꼭 확인해 보면서 제가 쓸 것들을 다 채웠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조건들에 맞춰서 채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을 보충받을 수 있어서 짝스터디로 첨삭을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논술 스터디는 서로 20점 만점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읽고 잘 썼네 하고 넘기기보다는 정말 꼼꼼히 봐주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논술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글을 쓰는 방식이나 또 색다른 근거들에 대해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논술을 적을 때 서론에는 논제의 중요성이나 필요성 혹은 용어의 정의 등으로 시작을 하였고 결론에는 요약 및 기대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두갈식으로 적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한눈에 보이도록 했고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의실인데요. 저는 회의실을 막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틈이 날 때마다 중간중간 자주 읽으며 회의실 내용들을 눈에 익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서로 퀴즈를 내주기도 하면서 확실하게 암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고시문 같은 경우는 저는 재수였기 때문에 작년에 외웠던 것들을 까먹지 않도록 꾸준히 백지 쓰기를 했습니다. 글로 적기에는 양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키보드를 활용해서 빠르게 적고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나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선택과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실 큰 비중을 두면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풀을 풀면서 나오는 법이나
혹은 구조화 자료에 있는 부분들 정도만 자주 훑어주는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출인데요. 먼저 기출은 수험생분들이 정말 많이 풀어보셔서 너무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풀다 보면 답이 외워지기도 하셨을 텐데 그럴 때는 기출에 있는 지문을 보면서 기출에서는 이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서술했는지 혹은 문제에서 묻지 않았던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묻는 것은 디귿이었다면 기억이나 니은도 읽어보면서 내가 이해한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출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문제들도 분석해 보았는데요. 동건쌤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여주셨던 기출 분석표나 구조화 자료에 나와 있는 기출 표시를 활용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기출 분석을 하면서 이번에는 키워드를 물어보았으니 다음에는 정의를 물어볼 수도 있겠다. 이번에는 이 학자가 나왔으니 이번에는 이 학자가 나왔으니 이 파트에 있는 다른 학자들도 눈여겨봐야겠다 하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특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공부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만의 요약 자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는 동건쌤의 구조화 자료를 기반으로 단권화를 하며 시험장에서도 딱 이 단권화 자료와 마지막에 짚어주셨던 내용들만 챙겨갔었는데요. 먼저 기출 유형에 맞는 스티커를 붙이는 것입니다. 구조화 자료에 이 부분이 어느 연도에 출제되었는지 도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위에 키워드를 물을 때는 분홍색 스티커를 또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는 파란색 스티커를 붙여서 어느 유형이 몇 년도에 나왔는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을 분석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부분에는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이나 꼭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형광펜으로 그어서 한 번이라도 더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형광펜이 너무 많이 사용되면 오히려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딱 보라색 형광펜 한 색깔만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은 펜을 사용해서 부연 설명을 추가해 주었는데요. 기본서를 읽으며 모고를 풀 때, 기본서를 읽거나 모고를 풀 때 이해나 암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관련 내용을 주변에 함께 적어 주었습니다. 혹은 용어의 정의가 입에 잘 붙지 않는다면 동건쌤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 전공책에서 서술된 정의를 찾아서 옆에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문자와 노래로 외우는 방법입니다. 저는 특히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참고했는데요. 먼저 외워야 하는 하위 요소가 많은 경우에는 앞글자들을 여러 조합으로 배열해보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암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멘렌데즈의 다양성의 요소 같은 경우에는 종국, 연애, 종사, 언성 이렇게 해서 김종국이 연예계에 종사하는데 언성을 높였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노래는 문자 그대로 외워야 하는 경우나 통으로 암기하기 어려울 때 사용했습니다. 저는 동요나 가요 상관없이 외우고자 하는 내용에 적합한 글자 수가 들어간 노래를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정보 처리 과정에 따른 공격성이라고 한다면 부호와 해석, 전략, 도출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복습을 정말 꾸준히 했었는데요. 기본서를 회독할 때에는 처음에는 기본서에 담겨있는 다양한 예시와 기출들을 보면서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회독을 하면 할수록 중요도가 낮은 파트까지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약자료 같은 경우에는 구조화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빠르게 회독해야 할 때 참고하기 좋았는데요.
이렇게 자료가 간단하다 보니까 점점 해독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빠뜨리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약 자료에 있는 것들은 모두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파트가 적거나 중요도가 낮은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스터디를 정말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제 공부 성향 자체가 혼자서 척척 해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달리는 것을 좋아해서 스터디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저는 착석 인증과 공부 시간 스터디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달릴 때 공부하는 습관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논술 스터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서 더해서 저희는 색깔별로 첨삭을 했었는데요. 빨간색은 보충이 필요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부분, 파란색은 잘 쓴 부분, 그리고 보라색은 궁금한 점, 이렇게 색깔별로 의미를 정해서 첨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도 아까 읽어가면서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줄글로 되어 있다 보니 오래 읽다 보면 지겹기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의실도 스터디를 만들어서 한 문단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안전 퀴즈 같은 경우에는 매일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간단한 퀴즈를 매일 2-3문제씩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전범위를 대상으로 문제를 내주면서 정말 작고 지엽적인 부분까지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각자 오늘은 사상이면 사상, 사회면 사회 이렇게 파트를 정해서 그 범위를 암기해온 후에 말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면 다른 사람은 구조화 자료를 보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원래 말하면서 외우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 스터디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공부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수험생분들께 한마디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자신을 의심하고 또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시기가 올 수 있지만 그럴 때 그런 생각에 빠져 있기보다는 간단한 리프레시를 하면서 자신감을 충전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으며 끝까지 달려나가면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